또 만났네. 잠꾸러기. 블랙 스완 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별일 아냐. 마치 세븐스 씨. 그 애가 깨어났길래 얼마나 회복했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장군의 그 일격은 시기적절했지만 파괴력 역시 어마어마했지. 사도의 힘이 부딪혔으니 보통 사람이었다면 피해를 입었을 거야. 다행히 꿈세계는 내 세력권이기도 해서 하모니 성가대가 붕괴하기 전에 모두를 내보낼 수 있었어.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블랙 스완 씨. 고맙긴. 나 역시 소중한 기억이 사라지는 건 원치 않거든. 동료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 같이 가도 될까? 되긴 되지만 또 지난번처럼 이상한 계략을 꾸미는 건 아니죠? 그럴 리가. 난 한 번도 계략을 꾸민 적이 없는걸. 적어도 너희 앞에선 말이지. 히메코 언니와 웰트 아저씨는 바쁜 것 같으니 우선 다낭부터 찾아보자. 저길 봐! 역시 그 카우보이와 대화하고 있었어. 깼구나. 좀 어때? 아, 이런 족발! 네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스텔라론 맞지? 내가 대신 소개해줄게. 이쪽은 갤럭시 레인저 부트힐이야. 우리는 누군가를 추적하던 중에 우연히 만났어. 그러던 중 선데이 씨가 세상을 뒤흔들 음모를 꾸민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너희를 찾고 열차팀을 도와 세계를 구할 수 있었던 거야. 감사 인사는 됐어. 우리 갤럭시 레인저의 모토가 불의를 보면 돕는다거든. 다낭, 내가 선주 옛말을 제대로 쓴 건가? 뭐 대충. 잠시만요. 누군가를 추적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열차에서 누굴 쫓는다는 거예요? 하하, 좋은 질문이야. 그야 당연히. 누구였더라? 다낭, 넌 기억나? 그게 아니라, 정말 생각이 안 나. 이상하네. 뉴로칩도 멀쩡한데. 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관두자고. 생각이 안 나는 걸 보면 아마 좀도둑처럼 중요한 인물이 아니란 거겠지. 아무튼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야. 그래, 모든 일이 해결되면 내가 다시 기억의 영역으로 돌아가 추적해볼게. 그럼 어서 히메코 씨한테 가볼까? 호텔 전체가 페나코니에 떠오르는 스타인 그 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잖아. 맞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바로 로비로 가자. 괜찮네. 적의 세력이 하늘을 찌를 때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연맹이 은하열차를 대표해 나서야 하는 법이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잖아. 게다가 컴퍼니는 이익을 추구하지만 평화를 우선시하고 가족은 궁지에 몰렸지만 스스로 조화를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지. 우리 연맹은 항상 이치에 따라 상대를 설득하니 양측이 지난날의 응어리를 풀고 사이좋게 지내리라 믿네. 정말 대의명분에 밝으시네요. 선주연맹이 중지한다면 페나코니의 평화도 머지않아 실현되겠죠. 부끄럽군. 열차팀이 없었다면 이 좋은 꿈 낙원에 평화가 찾아오기도 전에 배신자물이 질서의 잔당이 선수를 쳤을 테지. 우리의 1등 공신 오셨는가? 역시 은하방망이 협객다워 의협심에 통찰력까지 갖췄군. 자네 괜찮나?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몸은 좀 어때? 걱정 마세요, 웰트 아저씨. 이 녀석 얼마나 멀쩡한지 여기 오는 내내 평생치 농담을 다 했다니까요.
그나저나 웰트 아저씨는 어때요? 그 녀석이 로빈 씨까지 함께 가뒀다면서요. 말하자면 기네. 그래도 썬데이 씨가 점잖은 사람인지라 악랄한 방법을 쓰진 않았지. 그저 조율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식을 우리와 연결했을 뿐. 다시 말해, 우리를 의식 속에 가둔 걸세. 경원 장군이 하모니 성가대를 처치한 덕분에 다행히 도망칠 수 있었다네. 그 사람은 저희한테도 조율을 사용했어요. 그렇다는 건 하마터면 저희도 갇힐 뻔했다는 뜻이겠죠? 상대가 우리와 공평하게 싸우고 싶어 한다는 걸 이제야 확신할 수 있겠어. 분명 그때 가뿐하게 우릴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참나무 가문 가주는 지금 어디 있을까? 복잡하게 됐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더 이상 참나무 가문의 가주가 아니게 됐네. 컴퍼니는 페나코니 분가의 주모자로 그를 지목하고 은하 평화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가족을 대표해 소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했지. 그리고 심판을 위해 사건을 피어 포인트로 넘겼네. 하지만 가족은 즉시 그를 포함한 질서의 잔당을 적으로 밝히고 이 소란이 내부 반란이라 주장하고 있네. 이렇게 된 이상 컴퍼니도 가족 내부의 일에 개입할 수 없을 터. 다들 저마다의 계략이 있는 듯하군요. 그럼 로빈 씨는 어떻게 되나요? 로빈 씨도 썬데이 씨도 조화의 축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게다가 친남매인데. 장군님, 왜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그 소녀에겐 뜻밖의 재앙이었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겠지. 우리 연맹은 중재자로서 가족이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그들을 설득할 것이니 때가 됐군. 컴퍼니 고위직과 차기 협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모두 함께 가서 참관할 생각 있는가? 장군님의 초대라면 얼마든지요. 게다가 우주를 아우르는 중대한 사건이니 열차팀도 거절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컴퍼니가 저희를 반기지 않는다면 그럴 리가. 컴퍼니는 은하열차가 페나코니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했었네. 그러니 반기지 않을 이유도 없겠지. 게다가 은하열차처럼 듬직한 참관인이 있다면 논의도 한층 더 순조롭게 진행될 터.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럼 분부대로 할게요. 전 그런 자리는 딱 질색이라서요. 방에 가서 짐 정리나 하고 있을게요. 괜찮으니 가보게. 이곳에서 나서는 건 나와 히메코로도 충분하니. 전 우선 열차로 돌아가 볼게요. 차장이 저희를 걱정하고 있을 테니 가서 상황을 공유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부탁할게. 넌 어떡할래? 나랑 웰트와 함께 갈래? 아니면 다른 할 일 있어? 정답이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컴퍼니 대표들이 반드시 자네를 참관시키라고 했지. 내가 길을 안내할 테니 따라오게나. 논의 장소는 호텔 로비라네. 모두 날 따라오게. 어벤츄린 씨와 토파즈 씨도 왔네? 그리고 저 사람은 제시카케 레이시오 교수네. 심상치 않군. 오랜만이군요, 은하열차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부 장군님.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으니 이번 협상은 분명 서로가 만족할 만한 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죠. 오, 뭔가 자신이 있는 모양이군. 그럼 얘기해 보겠나? 물론이죠. 토파즈, 네가 얘기할래? 네, 맡겨주세요.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소식이에요. 전략투자부 핵심 업무팀 심사 결과 절대다수 팀원의 동의로 다음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우주평화에 대한 오랜 고려 끝에 전략투자부는 히어포인트 본부의 승인을 받아 컴퍼니를 대표하여 페나코니의 주권에 대한 주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가족의 페나코니 재건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 그건 재미있군. 그렇게라도 전 우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값진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컴퍼니의 입장 표명은 끝난 건가? 그럼 이제 우리 차례군. 하케와 지니어스 클럽도 페나코니의 이번 제안을 눈여겨보고 있었어. 결국 양측은 합의 끝에
베나코니 재건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 천재한테 듣도록 해. 이제 네 차례야, 스크루름 씨. 내면의 정신 세계에 대해 끝없이 탐구하는 유기 생명체가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군요. 무기 생명체에게는 꿈을 꾸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능 펄스가 활성화되고 영광 회로가 가동되면 전 상상이라고 정의된 상태에 진입하게 되죠. 그때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따뜻하고도 눈부신 불꽃이 떠오릅니다. 그 화염이 지능의 본질이자 고온에서 촉발된 영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어쩌면 우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죠. 안타깝게도 제게 그건 사고 체계가 반사해낸 닿을 수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페나코니의 업적을 이해한 후 그 화염이 결코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답니다. 파트너들과 토론을 거친 끝에 저희는 시뮬레이션 우주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꿈 세계와 기억의 영역이 전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 고문으로서 지식학회 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죠. 뿐만 아니라 우린 이미 컴퍼니와 기억의 정원에 연락해 그들의 연구 협조 동의도 받아냈어. 베나코니의 꿈을 쫓는 여행객들을 대신해 정말 기쁘군. 우주 전역에서 가장 똑똑한 머리와 우둔한 머리가 모두 그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니. 그렇지. 특히 지니어스 클럽 회원들이 이런 세속적인 연구에 관심이 있으리라곤 상상조차 못했군. 됐네. 어찌됐든 결과가 좋으니 그만이지. 이 친구를 꼭 데려와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네요. 모두가 페나코니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기쁘군. 부디 다음 협상에서는 합의점을 찾길 바라네. 페나코니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열차팀, 혹시 다른 고민이 더 남았는가? 저희의 가장 큰 소원은 평화예요. 그것 외에는 바라는 게 없죠. 좋군. 모두 근심이 없다면 나도 이만 가보겠네. 뒷일은 우리 연맹에게 맡기고 마음 편히 여정을 이어가게나. 이제 페나코니에도 걱정할 일은 없을 테니 우리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네. 동의하네. 그럼 너희는 먼저 열차로 돌아가. 체크아웃은 마치 세븐스를 데려오는 길에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블랙스완 씨, 제게 할 말이 있으신 거죠? 역시 항법사시네요. 지금까지 계속 곁에 있었던 건가? 뭐 어찌됐든 난 이 친구와 함께 열차에서 마치 세븐스와 널 기다리고 있겠네. 이만 가지. 이로써 페나코니 여정도 무사히 끝났군. 페나코니 여정도 이제 끝이군. 이 정도면 무사히 끝난 거지. 모든 게 페나코니의 영웅 네 덕분이야. 다들 네 정직함에 감동하던걸. 페나코니의 꿈을 쫓는 여행객들을 대신해 정말 기쁘군. 우주 전역에서 가장 똑똑한 머리와 우둔한 머리가 모두 그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니. 이제야 모든 일이 해결됐네. 그렇지? 마지막엔 잘했어, 친구. 항로회 시간이야. 널 기다리고 있다고. 열차가 언제부터 이렇게 왁자질 걸 해줬지? 이제 모두 모였네. 그럼 지금부터 항로회의를 시작하자고. 다음 역을 결정하려는 거지. 어떻게 투표로 진행하나? 진정의 카우보이. 우린 손님이니 저들의 결정에 따라야지.
내가 설명할게. 부트힐과 블랙스완 씨는 각자 사정이 있다며 열차팀에게 일시적으로 동행 요청을 해왔어. 다들 알다시피 은하열차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승객을 거절하지 않잖아?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당분간 우리와 함께 여행할 거야. 열차가 시끌벅적해지겠네요. 근데 블랙스완 씨, 열차 안에선 기억하는 자의 능력으로 장난치시면 안 돼요. 알겠어, 마치 세븐스 씨. 약속할게. 휴식 시간만큼은 네 방에서 날 볼 일이 없을 거야. 절대로. 겁주지 마세요. 자, 그만들 해. 서로 인사도 마쳤으니 항로 회의를 계속해보자. 우선 차장으로서 너희에게 정말 고마워. 너희가 페나코니의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나도 미하일과 나머지 사람들의 행방을 끝내 몰랐을 거야. 그들이 겪은 일은 안타깝지만 다들 각자의 소원을 이뤘을 거라 믿어. 전부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이제 이번 항로 회의의 핵심, 다음 역을 결정할 시간이야. 지금까지 나온 선택지를 소개해줄게. 첫 번째는 히메코가 선택한 해양 행성 루샤카야. 행성 전체가 물로 이루어진 곳이고 다양한 수생 종족이 정착해 살고 있지. 무명객 미하일의 고향이기도 해. 두 번째는 웰트가 제안한 만호의 세계 멜로스탄이냐. 소문에 따르면 스텔라론 재앙의 시발점 중 하나이자 미의 이드릴라가 승천한 곳이기도 해. 지금은 불멸의 미가 존재하는 아름다운 행성이지. 세 번째는 에도성이야. 광활한 이온 폭풍 해일 구역에 숨어있는 행성인데 지금은 반물질 군단의 침략을 받고 있다고 해.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구조 요청이 끊겼고 컴퍼니는 우리가 상황을 확인해주길 바라고 있어. 마지막은 블랙스완이 제안한 유리벨트 하트레비아야. 절멸대군 제피로에 의해 완전히 유리화된 거대 행성 벨트지. 지금은 비의 연극인 극단의 유명 지부 중 하나가 된 것 같아.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고르겠어. 지금부터 각자 가고 싶은 목적지를 고른 다음 투표로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자. 미샤와 미하일의 고향. 헤나코니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나니 미래의 무명객으로서 어떻게든 그의 고향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나도 동의하네. 하지만 그 행성은 스텔라론 재앙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지 않았나? 소문에 따르면 육지는 사라지고 주민들도 다 바뀌었다고 하더군. 히메코 언니 말도 맞지만 듣자 하니 에도성이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 무명객으로서 그들을 먼저 돕는 게 맞지 않을까? 마치 세브슨 말이 맞아요. 갑자기 전환 신호가 끊겼다는 걸로 봐선 이미 늦었을 확률이 크지만 그래도 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루샤카별이 3표, 에도성이 2표. 이미 결론이 난 것 같네. 다음 역은 해양 행성 루샤카별이야. 그럼 이만 항로 회의를 마칠게. 가서 항로 워프 매개 변수를 조절할 테니까 다들 우선 쉬고 있어. 워프가 시작될 때가 되면 이 차장이 방송으로 알려줄게. 워프를 기다리는 동안 뭘 하는 게 좋을까? 나랑 얘기하자 하는데 이쪽이야.
이번 여행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이번 여행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중얼거리다니! 이건 기도라고! 아휴, 지난 몇 차례의 개척 여정이 좀 무서웠잖아. 걸핏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말이야. 이제는 가볍고 재밌고 따뜻하고 귀여운 모험이 시작될 때도 됐다고. 너도 이리 와서 같이 기도 좀 해. 이번 여행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이번 여행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보니 페나코니가 나와 함께한 첫 개척 여정이었지? 그래, 네가 걱정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괜찮아. 난 뛰어난 무명객이니 별일 없을 거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테니 오늘은 일찍 쉬어. 이럴 때 푹 쉬어두지 않으면 몸이 축날 거야. 아직은 어려서 괜찮겠지만 나이가 들면 후회할지도 몰라. 점점 더 뛰어난 개척자가 되어가고 있군.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쁘다네. 그래, 정말 대단하군. 한때 수많은 전사들과 알고 지냈지만 내 고향에서 자네처럼 성장할 수 있는 이는 최소 S급 정도는 되었다네. 그동안 고생했으니 푹 쉬어도 다음 여정에서의 활약을 기대하지. 왠지 모르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진지한 대답을 기대한 내가 바보지. 알겠어. 은하열차는 정말 편안하지만 소소한 불만사항이 하나 있어. 너희 열차에는 왜 입에 쫙쫙 붙는 음료가 없는 거야? 메가 주스가 없다면 뭔가 다른 음료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이를테면 화이트잼 같은 흔한 것들 있잖아. 비싸지도 않고. 그건 다른 의미의 부족함이지. 몇 년 동안 생고생하며 지내다가 갑자기 이런 좋은 곳에 묵으려니 유후, 기분이 좋네. 왔어? 창문에 비친 네 그림자가 무별과 어우러지니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네. 어때? 이번 좋은 꿈 여정은 마음에 들었어? 어머, 정말 격한 감정이네. 아주 격하지만 결코 거부할 수 없지. 그럼 이제 그 소소한 작별 선물을 돌려줄래? 더는 못 기다리겠는걸. 그게 아니라 네 기억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한 것뿐이야. 그걸 설명하기 전에 우선 내게 사과할게. 사실 내게 준 작별 선물은 기억의 영역 나침반이 아니라 빈 광추였어. 우리가 처음 꿈세계 호텔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네 동료들에게 소지품을 하나씩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것과 비슷한 기능이야. 그걸 사용하면 언제든 널 감지하고 위험에 빠졌을 때
즉시 도와줄 수 있지. 하지만 그게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야. 광추는 굳은 사상을 봉인하는 빛의 절편이야. 이 빈 광추도 마찬가지지. 그건 네 기억을 가장 생생한 형태로 기록해. 그런 다음 내 손안에서 유일무이한 기억이 되지. 세상 만물은 정신과 영성의 힘에서 비롯돼. 그 힘이 바로 기억이야.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세계가 우리를 기억하게 하거나 우리의 기억으로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해.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기쁘거나 슬픈 기억과 가볍거나 무거운 기억처럼 힘이 담긴 일부 기억만 추출할 수 있어. 하지만 넌 달라. 기억은 미래의 그림자야. 내겐 그 그림자 속에서 단 하나뿐인 네 가치가 보여. 넌 세계가 놀랄 만한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네 기억은 우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출 수 있어. 그리고 그 기억은 이 창밖의 무별처럼 반짝일 거야. 아직 너와 관련된 기억이 많지 않아서 너무 먼 미래를 점치긴 어려워. 다만 이건 알려줄 수 있어. 내가 널 특별히 눈여겨보는 데는 더 심오한 이유가 있다는 걸. 그건 간단해. 오직 너만이 가족의 성대하고도 화려한 꿈속에서 모든 걸 직접 경험했거든. 답을 알려줄 테니 서두르지 마.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네 친구들을 봐. 다들 다음 목적지를 학수고대하며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기대하고 있어. 지금 이 모든 걸 말해버린다면 흥이 깨지지 않을까? 난 네가 완전히 긴장을 풀었을 때처럼 완벽한 시기를 고를 거야. 어둠이 짙어지거나 네가 잠드는 매 순간이 가장 적당할지도 모르지. 차라리 밤으로 정하는 게 어떨까? 네가 편하게 꿈꿀 수 있도록 촛불과 향, 침대를 준비하고 그 답을 침대맛 이야기 삼아 들려주며 널 재워줄 테니까. 승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차가 곧 워프를 시작합니다. 꽉 잡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드디어 출발하려나 보네. 저 멀리 빛나는 기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참, 빈 광추로 너에게 장난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한 가지 알려줄게.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야. 인생은 기억 말곤 아무것도 없는 돌고 도는 미궁이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해. 알겠지? 엠버력 2158개이자 기원의 첫 해. 우주는 자신에게 맞는 궤도로 다시 돌아왔다. 꿈의 땅 페나코니에서 타오른 음모의 불씨는 매섭게 타오르기도 전에 클리포트 모루의 불꽃이 되어 순식간에 사라졌다. 죽어야 할 자와 죽은 자는 늘 그렇듯 깊이 잠들어 있었고 산자도 단잠에 빠진 채였다. 모든 사람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며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은하는 기원 초마다 느낄 수 있는 활력을 뿜어내는데 그 대가는 한 남매의 보잘것없는 슬픔이었다. 아이는 태어나고 항성은 소멸하며 은하 궤도는 펼쳐져 있다. 은하 열차의 이야기는 일단락됨과 동시에 다시 시작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개척의 여정에도 새로운 장이 열릴 시간이 되었다.
셀 수 없는 유성이 오늘 밤의 하늘을 갈랐어. 만약 옳은 유성을 선택하면 그 유성이 소원을 수천, 수백의 세계로 데려갈 거야. 이제 편안함이 느껴지지? 그렇다면 침대맛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된 것 같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썬데이 씨와의 전투에서 열차팀뿐만 아니라 페나폰이 모두가 패배했고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 그래도 긴장하지 마. 끔찍한 현실이지만 아직 만회할 길은 있으니까. 너희에겐 아직 한 줄기 희망이 남아있거든. 나도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거고. 이제부터 난 네 모든 기억이 담긴 빈 광추를 사용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내게 다시 들려줄 거야. 이야기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똑똑한 너도 아마 눈치채겠지. 네가 직접 겪은 이 이야기에 치명적 허점이 있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그 허점 뒤에 한 줄기 희망이 숨겨져 있어. 그럼 준비됐지? 혹시 기억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열차가 워프를 시작했을 때 낯선 꿈 세계로 보내졌잖아. 어찌된 일인진 알 수 없지만 그 갤럭시 레인저 아케론이 널 출구로 인도해줬어. 레버리 호텔에 도착한 너희는 그곳에서 미샤를 만났고 컴퍼니 사절 어벤츄린 씨와 갈등을 겪었어. 이번에도 아케론 씨 덕분에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지. 그 이후 꿈 세계에서 반디 씨를 구한 넌 그녀와 함께 페나콘이 곳곳을 둘러봤어. 그러다 3% 변장한 스파크를 만났고 우연히 어린아이의 꿈에 빠졌지. 난 죽음의 소나기에서 두 사람을 구했지만 반디 씨는 현실로 돌아가지 못했어. 진실을 눈치챈 그녀가 널 판에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그 바람에 예상치 못한 죽음이 더 빨리 일어나고 말았지. 더 끔찍한 건 곧바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야. 두 죽음 사건 때문에 너희는 좋은 꿈 이면의 진실을 조사하기로 했어. 두 사람의 정보부터 입수하려 했지만 수확이 없었지. 그런데 오히려 갤러거 씨로부터 시계공에 관한 정보를 듣게 돼. 한편 그 시각 어벤츄린 씨도 남몰래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는 너희를 이용해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지. 아케론 씨는 격전 중에 검을 뽑아들었고 부득이하게 공허의 사도라는 신분을 밝히게 됐어. 그 일격으로 어벤츄린 씨가 쓰러지고 좋은 꿈과 초기 기억의 영역을 이어주던 통로가 열렸어. 꿈이 흐르는 암초에 도착한 너희는 죽음이 깊은 잠이라는 것과 꿈세계, 스텔라론, 벨보이 미샤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됐지. 너희는 썬데이 씨, 로빈 씨와 흩어져서 스텔라론을 봉인할 방법을 찾기로 했어. 그런데 뜻밖에도 썬데이 씨와 꿈의 주인에겐 다른 계략이 있었지. 방법이 없었던 너희는 결국 조화의 축제 무대에서 목숨을 건 전투를 펼치게 돼. 이제 이야기의 막바지야. 너희는 그를 꺾었고 개척은 질서를 무너뜨렸지. 페나코니도 밝고 평화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됐어. 몽환적이고 파란만장했던 페나코니 여정은 여기까지야. 넌 이미 뭔가를 눈치챘을 거야. 그렇지? 이 이야기에는 알려진 정보와 반대되는 치명적 허점이 존재해. 미샤, 이제는 시계공 씨라고 불러야 할까? 그는 꿈방울 속 기억이지만 개척의 의지를 품고 꿈방울을 벗어나 페나코니에서 모험을 펼쳤어. 안타깝게도 미샤는 특별한 기억의 영역 밈에 불과해. 개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든 간에 그가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지. 기억의 영역에서 탄생한 생명은 현실에 나타날 수 없어. 그런데 넌 어떻게 현실 속 레버리 호텔에서 그를 만난 걸까? 답은 간단해.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모순되는 치명적인 허점인 거지. 즉, 이 기억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네가 지금 이 순간에도 꿈 세계에 있다는 거야. 일어나, 잠꾸러기. 이 끝없는 꿈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세계로 돌아가야지.
거기서 우린 답을 찾게 될 거야. 곧 워프가 시작됩니다. 5, 4, 3, 2. 이쪽이야, 달링. 또 다행이군. 정말 고마워, 블랙스완 씨.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겠네. 네가 혼란스럽다는 거 알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설명할게. 하지만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여긴 꿈 세계와 현실 사이의 틈이야. 애나의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 썬데이 씨의 야망이 기억나? 그는 스텔라론과 참나무 가문 10만여 명의 의지, 페나콘이 모두의 염원을 이용해 화합의 권능을 찬탈하고 질서를 부활시킬 계획이었어. 안타깝게도 진실은 그뿐만이 아니야. 우린 아스타나에 들어섰을 때부터 스텔라론의 영향을 받았어. 돌이켜보면 너와 내가 만났던 낯선 꿈세계는 생각에 흩어지기 시작할 징조일지도 몰라. 내 생각에 질서의 목적은 모두를 깊은 잠에 빠뜨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스텔라론을 이용해 아스타나의 기억물질이 세계에 스며들게 촉매작용을 하고 꿈세계와 현실이 어우러지게 하기 위함이지. 아마 그 중에는 천회 합창단의 기억도 꽤 섞여 있을 거야. 오랜 시간 동안 꿈은 현실과 다름없게 변했고 현실에도 환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사람들은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은 이미 질서의 전당에 들어갔어. 그게 바로 애나의 꿈이 무서운 이유야. 질서가 지배하는 낙원에선 누구나 저마다 아름다운 꿈 세계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보기에 그 유일한 허점을 제외하면 네가 좋은 꿈에서 겪은 일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 같아. 그래야만 네가 페나콘의 위기를 해결하고 다음 개척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성의 종착지에 다다를 수 있을 테니까. 아케론 씨의 한 발 앞선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 꿈에서 영원히 잠들었을지도 몰라. 다행스러운 건 질서 운명의 길이 만물을 장악하지만 공허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나도 꿈의 주인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날 쫓아낸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지. 이게 바로 네가 아케론 씨와 동행할 때 이질감을 느낀 이유기도 해. 하지만 난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어. 기억하는 자로서 나 역시 질서의 영향을 받아 환각에 빠지게 됐으니까. 그래도 네 기억 덕분에 살아날 기회가 생겼어. 인간이 아무리 운명의 길의 위력을 가졌다 해도 신처럼 완전 무결한 세계를 만들 수 없지. 그래서 네 꿈에 허점이 생긴 거야. 다시 말해 세계의 이상만 감지해낸다면 의식을 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꿈 세계의 허점은 현실에 나타나선 안 되는 미샤야. 기억의 페이지를 펼쳤을 때 나 역시 환각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지. 썬데이가 조화의 축제를 통해 하모니 성가대의 권능을 빼앗았어. 이 때문에 아스타나도 애나의 꿈에 빠졌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그의 음표로 바꿨지. 하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그게 너희가 더 약하다는 뜻은 아니야. 오직 강인한 사람만이 좋은 꿈의 반대편에서 질서의 속박을 풀 수 있지. 아직 우리에겐 한 줄기 희망이 있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려면 블랙스완 씨, 우릴 다른 강인한 사람들에게 데려가줘. 다들 날 따라와. 이 사람들은 애나의 꿈을 인정한 채 행복한 환각에 빠진 사람들이야. 당분간은 그들이 깊은 잠에 빠진 원인을 뒤흔들 방법이 없어. 네 시계 트릭으로도 말이지. 하지만 우리에겐 상황을 뒤집을 다른 방법이 있어. 우선 계속하자.
도착했어. 로빈씨잖아. 드디어 오셨네요. 로빈 씨를 봐. 자신의 의지로 애나의 꿈에서 깨어난 이 강인한 소녀가 끊임없는 노래로 우릴 여기까지 인도했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이유로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꿈에서 겪었거든요. 정말 작은 새를 새장에 가둬야 할까? 난 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다면 좋겠어. 아직 약한 새야. 우리의 보살핌이 없다면 혼자 살아갈 수 없겠지. 이 새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싶어? 그건 아니야. 하지만 그럼 이 새가 한로 돌아갈 수 있을 그날까지 함께 돌봐주자. 새는 날고 싶어서 날개가 돋아난 거야. 언젠가 땅에 떨어진다 해도 계속 새장에 가둬서는 안 돼. 새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속했으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이 환각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죠. 그건 저희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해요. 애나의 꿈은 하모니 성가대, 즉 공동의 염원의 화신 위에 세워졌어요. 페나콘이 모두의 염원이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것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죠. 그것은 꿈속에 잠들고 싶다는 사람들의 갈망 덕분에 더욱 견고해진 상태예요. 그걸 깨부수려면 페나코니의 모두가 꿈에서 깨어나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렇게 포기하려고? 안타깝지만 인간의 의식은 결국 현실로 향하게 되어 있어. 꿈세계의 허점을 눈치챈 이상 돌아갈 방법은 없지. 인간은 아름다운 환각을 병적으로 동경해. 그런 마음은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잔혹한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곤 하지. 나도 이 친구가 완전히 무방비한 틈을 타서 그녀 스스로 진실을 깨닫도록 유도한 덕분에 그녀를 깨울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페나코니의 그 많은 사람에게 같은 의지를 심어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맞아. 이 계획은 한 A연주를 부활시키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 그렇다고 해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우주에 존망이 걸린 위기의 상황인데 고민할 시간이 어딨나? 블랙 스완 씨 덕분이야. 별일 아니야. 페나코니에 있는 기억하는 자들에게 고마워야지. 아마 너의 새 동료도 각자의 꿈에서 깨어났을 거야. 기억의 정원에게 도움을 받아 너희처럼 강인한 사람이 점차 꿈에서 깨어나는 것. 이게 바로 계획의 첫 번째 단계야. 깨어난 자유의지는 애나의 꿈을 뒤흔드는 불협화음이 되겠지. 하지만 거대한 꿈세계 앞에서 수십 명이란 하찮고 미미한 숫자지. 어떻게든 단시간 내에 10만, 100만 단위의 자유의지를 깨울 방법을 찾아야 해. 내부에 돌파구가 없을 땐 외부에서 찾아야 하는 법이지. 우리가 이미 다른 방법을 생각해뒀어. 기억물질로 가득한 은하계인 아스타나에는 공감과 꿈세계라는 기묘한 현상이 존재해. 처음 이곳에 오면 대부분의 사람이 서로의 생각에 나타나 같은 꿈을 공유하게 되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스타나 은하계에는 꿈세계가 단 하나뿐이야. 다시 말해, 수많은 우주 여행객을 아스타나 은하계로 워프시키기만 하면 그들의 자유의지가 이 꿈과 섞여 꿈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거네? 하지만 워프된 사람이 좋은 꿈에 빠져 도리어 질서의 초석이 될지도 몰라. 단시간 내에 너희처럼 강인한 이들을 많이 모으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지. 아무래도 결맹옥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겠군. 아니, 그럴 것 없어. 굳이 선주연맹을 놀라게 할 필요는 없지. 평생 한 번밖에 못 쓰는 보물은 잘 보관해둬. 수만 개의 자유의지. 그런 사소한 일 따위 갤럭시 레인저에게 맡기라고.
갤럭시 레인저를 모을 수 있어? 아, 다들 갤럭시 레인저가 신출귀몰하고 서로 간의 교류도 적다고 하지. 솔직히 말하자면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문율이 존재하지. 아케론, 이게 뭔지 아나? 내가 돌려줬던 유물이잖아. 그래, 유물의 주인에게 들었겠지만 이 물건은 갤럭시 레인저 이외의 사람에겐 아무런 가치가 없어. 주인을 찾아야만 효력을 낼 수 있다는 거지. 그건 이 물건이 갤럭시 레인저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영웅만이 가질 수 있는 부장품이기 때문이야. 그 빛이 우주에 나타나는 건 거성의 몰락을 의미하고, 그것이 떨어지는 방향에는 수많은 유성이 하늘을 가르겠지. 그건 갤럭시 레인저를 모으는 불빛이나 마찬가지야. 그들은 이유나 대가를 따지지 않고 은하 곳곳에서 달려올 거네. 우리에겐 공동의 철칙이 있으니까. 수렵의 별, 이는 가장 긴 밤에만 떨어지며 그 이후에는 동이 튼다는 거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지냈어. 이젠 우주 전역의 겁쟁이, 좀벌레, 정복자에게 갤럭시 레인저의 이름을 상기시켜줄 때가 됐지. 내가 그 스타트를 끊어야겠고. 꿈세계가 흔들리면 제가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할게요. 화합의 노랫소리로 잠든 사람들을 조율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개척의 불협화음을 전해 현실로 인도할 거예요. 인간에겐 힘의 차이가 존재하죠. 개척이 영웅의 사명이라면 화합은 약자를 돕는 강자가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페나코니의 구세주는 페나코니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모두의 행복과 길을 각자가 개척해야 해요. 전 무명객은 아니지만 하늘을 날고자 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물론 저희 오빠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에나의 꿈은 오빠에게도 모두에게도 너무 가혹해요. 치밀한 듯하지만 어딘지 이상주의자의 낭만적인 계획 같네. 인간 본성의 약점은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고작 그런 노력으로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 맞는 말이야, 블랙스완 씨. 그렇기에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구책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당신한테 돌아왔네. 하모니 성가대의 힘은 사도와 맞먹는 정도야. 결국 대등한 힘이 나서서 맞서야 한다는 거지. 좋은 꿈을 전복시키는 마지막 단계는 내가 맡을게.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걸. 그럼 분업도 끝났겠다. 이제 각자 위치로 출발하자고. 다들 한바탕 준비는 됐겠지. 잠깐 단둘이 얘기 좀 할까? 너에게 설명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거든. 이 성대한 연애도 곧 끝날 모양이네. 여긴 마지막 무대로 가는 출발점이자 페나코니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이었지. 때때로 지나온 길을 되돌아봐야만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과 함께했던 이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 끝없는 꿈에서 우리가 너희를 찾아내고 상황을 타파할 열쇠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모두 한 사람의 대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반디씨는 일찌감치 꿈에서 깨어나 별바다에서 열차를 찾아내고 질서의 잔당에 관한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줬어. 어쩌면 각본에 도움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대가는 알다시피 미륵국자인 그녀는 꿈세계에 들어오는 방식이 우리와 달라. 호텔의 꿈 입장 장치와 가족의 도움 없이 꿈속에서 깨어날 방법은 단 하나, 진정한 죽음이지. 그녀의 의지를 저버려서는 안 돼. 이번 여정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용감한 소녀와 걸맞는 결심을 가지자는 거야. 그럼 준비됐어?
괜찮아. 아직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음미할 시간은 있으니까. 준비가 되면 바로 마지막 무대로 가자. 그럼 준비됐어? 좋아. 그럼 눈을 감아봐. 이 비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린 건가? 제 기억이 맞다면 수년이나 수십 년, 어쩌면 100년이 흘렀을 거예요. 죽음도 볼 수 않는 수렵의 의지는 생명이 끝나도 잠재워지지 않지만 다행히 이 망년들을 인도해냈네요. 생전에 영웅이었던 이들이니 다시는 공허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바다 위에 있던 그림자가 전부 사라졌어요. 기억나세요? 죽은 자의 원망이 사그라들면 나를 갤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지. 네, 대체 왜 이 비는 대체 왜 날 선택한 것일까? 어쩌면 아직 한이 남은 사람이 있는 걸지도 모르죠. 인간의 운명의 길을 걷는 건 나룻배를 타고 수면을 건너며 굽이치는 흔적을 남기고 수많은 가능성의 잔물결을 밀어내는 것과 같아요. 순간 끝나고 마는 인간의 일생과는 달리 이 물결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그 중엔 존재의 흔적이 너무나도 강렬해 수면 위에 자신의 그림자를 남기는 이들도 있어요. 탈퇴령은 운명의 길을 걷는 자의 증명이에요. 그것은 입스의 그림자에서 탄생해 스스로를 당사자라고 여기며 운명 중에 죽은 자가 생전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죠. 그건 공허에서 탄생해 공허로 향하며 무의미한 일생을 보내요. 하지만 그 공허한 환영은 저와 기나긴 나날을 함께하고 있죠. 네 죽은 거였어. 맞아요. 날 감시하는 건가? 그럴지도 모르죠. 이건 황천이 파수꾼인 제 직책이에요. 전 공허의 신념으로 향하는 길을 지키며 공허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이쪽 세계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죽은 자가 바라던 결과라면 그래도 그 결과를 변화시킬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언젠간 자신이 죽을 테니 그 순간에는 누군가 자신의 무덤 앞에 꽃다발을 놓아주길 바란다고요.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 해도 어떤 일은 의미가 없더라도 결국 해야 하는 법이죠. 전 이런 일을 수없이 겪어왔어요. 손을 내밀고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당신의 영혼을 가지고 가서 이루어드릴게요. 그래야만 이 사해의 마지막 한을 풀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으니까요. 그 자, 과거의 두 동물, 곤충 때 재난으로 중단된 대갈, 당신이 겪은 풍파, 갤럭시 레인저와의 만남,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고향, 헤나콘 무대의 말이죠. 그래. 난 가족에게 수없이 거부를 만나서 헤나코니를 스쳐 지나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내 동료가 그곳에 홀로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 그곳에 제 손을 잡고 따라오세요. 저희는 이곳을 떠날 거예요. 당신은 사방의 어둠으로 가득하고 아주 먼 길을 떠나야 해요.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그 길의 끝에선 언제나 한 줄기 붉은 빛이 보일 테니까요. 그건 존재의 세계죠. 그 빛을 따라가면 당신을 출구로 인도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분명 햇빛 아래서 재회하게 될 거예요. 고맙군. 부디
죽음을 기나긴 꿈을 끊어내고 당신을 깨어난 세계로 인도하기를. 존재의 지평선에 온 걸 환영해. 이곳은 깊이 잠든 무상자의 수만 가지 상징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깨어있는 자가 공허와 작별하는 출구이기도 하지. 그러니 여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구분하도록 해. 알겠지, 회색머리? 인생은 기억 말곤 아무것도 없는 돌고 도는 미궁이지. 네 계략이 영원히 들키는 게 어떨까? 에나의 꿈은 오빠에게도 모두에게도 너무 가혹해요. 완벽하지 않은 내일을 위하여. 혹시 초대장에 적혀있던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 라는 질문 기억나? 그래,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는데도 우린 이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고 있어. 어쩌면 이 자체가 답일지도 모르지. 이곳을 떠나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그리고 페나코니를 꿈에서 깨워줘. 전에 말했듯 우리의 계획은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자구책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원할까? 답은 궁지에 몰렸을 때지.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감이 덮쳐오면 심해에 빠진 것처럼 괴로움, 막막함, 절망감을 잇따라 느끼게 돼. 하지만 난 믿어. 인간 본성의 약점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 해도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게 된다는 걸. 이제 페나코니를 이끌어갈 영웅은 충분해. 이런 이기적인 본능 때문에 자신의 반항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터무니없지만 이 또한 일종의 항쟁인 셈이지. 그러니 네가 가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줘. 구세주가 아닌 평범한 이들과 공생하는 무명객으로서. 이렇게 하면 너희는 분명 햇빛 아래서 재회하게 될 거야. 비가 더 거세게 내리려나 봐. 헤어지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 지금까지 넌 좋은 꿈에서 많은 사람, 여러 사건과 끊어낼 수 없는 관계를 맺었어. 혹시 네 손으로 직접 그런 관계를 끊어내는 게 두려워? 현실만큼 현실적인 거대한 꿈세계가 있다고 치자. 그곳엔 고통스러운 이별이 없을 뿐더러 모두가 자신에게 걸맞는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지. 혹시 그런 곳에 살고 싶어? 그럼 이 좋은 꿈이 언젠간 산산조각 나고 친구, 가족, 낯선 자뿐만 아니라 산들바람, 날아가는 새, 무별, 그리고 너도 소멸된다고 생각해봐. 저마다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웃음과 눈물, 이뤘거나 이루지 못한 약속들이 끝내 정해진 결말로 향하게 되는 거지. 만약 처음부터 여정이 이렇게 끝날이란 걸 알고 있다 해도 이 여정을 시작할 거야. 정말 기뻐.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네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야. 듣고, 겪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넌 감정을 느끼게 돼. 그 소중한 감정을 토대로 우린 존재하게 되지. 이건 공허 앞에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도 해. 공허가 생명의 가장 원시적인 공포와 전율이라면 그 어떤 숨과 심령도 그분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선 미미해 보일 거야. 그렇다면 그 그림자 뒤에는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빛이 존재하겠지. 죽음으로 향하는 모든 생명이 치열하게 자라며 공허의 끝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최초의 빛을 쫓아가는 거야. 공허에 속한 자, 사랑을 공허에 지켜보라. 이 얼마나 황당하고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당신은 의미를 언급했지만 전 그런 게 없었어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네가 개척합니다. 자네의 몫이 아니라고요. 제 몫이 아닐 수는 있어도 누군가의 것이긴 할 거예요. 자네는 대체 얼마나 힘든 과거를 겪을 것인가. 그렇다면 나도 무의미한 일을 하나 해야지. 마지막으로 자네의 이름을 알려주려나. 어쩌면 다음 순간 내 존재는 사라지겠지. 이 대로 자네의 답을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을 뿐. 하지만 나는 자네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이름 중에 그걸 기억하겠지. 어떤 일들은 이미 잘 떠오르지 않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도 있어요. 과거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먼 미래에 의미를 피우는 것. 그게 바로 기억이죠. 전 그게 제 여정의 시작점이자 제 삶의 붉은 빛의 그림, 모든 흑풍 속 가장 격렬하고 열정적인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 이름이죠. 라이베르 보센무리 웨이. 황금빛 좋은 꿈이 요동치기 시작했어. 앞으로의 긴 밤 동안 넌 수많은 좌절을 겪고 다양한 비극을 목격하며 끝내 네 시야는 흑백으로 뒤덮이겠지. 하지만 날 믿어. 그 흑백의 세계 속에서 붉은빛 하나가 스쳐 지나갈 거고 네가 결정을 내리면 그 빛은 분명 다시 나타날 테니. 넌 그 의미를 자세히 곱씹고 깨어난 세계로 돌아가겠지. 우린 모두 그곳에서 답을 찾게 될 거야. 질서의 꿈에서 벗어난다. 전부 충분히 잡았으니 먹는 좀 보여주자고. 불길의 상징 깨어나. 제대로 서 있어. 편법은 쓰지 마. 무질서한 자본. 질서 없이 약자들 선을 행할 수 있겠는가? 조심! 아름다운 시절은 작별할 시간이야. 한판 놀아보자고. 제대로 서 있어. 어찌 모두 침묵하는가? 만물
머리! 운명의 선택이 아니야. 기어들며 수면 아래는 무한의 신명. 우리만의 멜로디를 연주하지. 합동 공연 시작! 내가 쏠게. 편법은 주사위는 던져졌어.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조심. 무엇을 해보실까? 애군의 맹세. 어딨어 자고. 진정. 그대들에게 고하노. 영광의 합창에 가담해 성강으로 선포하노. 지혜 확실한 보호. 배팅 준비 마음껏 써. 진정. 조심. 우리만의 멜로디를 합동 공연 시작! 똑같은 꿈 세계를 어항제도 말할 수 있을까? 머리! 불길의 성지. 한판 놀아보자고. 제대로 선. 앞장으로 호령한 방언을 창조한. 음악 소리? 질서의 악장에 다른 소리가 들어간 것 같군. 헤나코니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불협화음일세. 날 따라와. 좋은 꿈에 갇힌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깨어나고 있고. 로힐, 네가 노래를 부르는 건가? 오빠, 사람들이 외치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잖아. 여긴 그들이 바라는 낙원이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하늘의 유일한 별이 되어 인도해야만 해. 그 별이 있는 곳이 한없이 고독한 밤이더라도 우리만의 멜로디를 합동 공연 시작! 주사위는 던져졌어.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기어들며 변하는 수면 아래는 무한의 신명. 아름다운 시절은 작별할 시간이야. 사냥감이 걸렸나? 어딨어 자고. 애군의 맹세. 진정. 깨어나. 우리가 외롭지 않았다면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길 오늘 일도 없었겠지. 좋게 얘기하면 이쯤에서 멈춰야겠군. 모든 창조 작업이 끝난 거라. 비련의 날이 도래했도다. 철학의 태하여
모두를 위해 이 땅의 만물을 재구성해라! 그대들의 낙원이 더 많은 일을 구할 수 있다면 직접 내 앞길을 끊어내라. 진실, 맹세, 제대로 포기할 수 과거에 얽매이지 마. 노래하라. 명령을 내리노라. 창조한 게 아니다. 다시 만든 것이 우리만의 멜로디 합동공연 시작! 그 신의 몸으로 낙원의 기반을 가지고 노래하라. 아름다운 시절 작별할 시간이야. 숨쉬는 느낌 기억. 제대로 써. 기억은 수면하는 무한한 신비. 약속은 네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가득하다고 해도 우린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주사위는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아예 다 죽여줄게. 야! 모독하다니. 불길, 성질. 진정. 머리 모독하다니. 배팅 준비. 모독하다니. 내손의 맹세.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 건가? 왜냐면 언젠가 우린 꿈에서 깨어날 거니까. 너무나도 짧군. 오빠, 꿈은 끝났어. 엠버력 2158기이자 기원의 첫해 꿈의 땅에서 불타오른 음모가 우주 첫 세기의 새벽을 밝히며 혼돈과 방황 속에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사람들은 시스템 시간으로 48시간 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태양이 추락하고 낙원이 무너지고 한 세계의 주인이 바뀔 것이며 한 육신이 썩고 독수리 떼가 몰려들고 한 남매가 영원히 작별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이 깊은 잠에 빠졌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안타까워했다. 그 모든 일의 목격자이자 무한한 우주 앞에 미미한 존재의 몇몇 이들은 그가 이번에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은하는 순결한 여명을 맞이했고 거센 폭풍은 형체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엠버 로드에게 바치리 라는 외침이 점차 커졌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없이 시간은
클리포트의 거대 망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끝없이 돌고 돌 것이다. 은하열차의 이야기는 일단락됨과 동시에 다시 시작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며 개척의 여정도 새로운 장에 도래할 예정이다. 오빠, 혹시 별도 언젠간 죽게 될까? 갑자기 그건 왜? 작은 새를 닮은 별자리가 좀 흐려진 것 같아서. 저기, 저 제비거위 자리 말이야. 재앙 내 자리겠지. 걱정 마. 저 별자리는 늘 그곳에 있으니까. 단지 페나코니의 내륜에 있기 때문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네 질문에 대해선 별도 사람처럼 언젠간 죽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로빈, 그거 알아? 현재에 속하는 별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보는 별 하늘은 모두 먼 옛날 별들이 내뿜었던 빛이지. 이 빛은 별이 죽은 뒤에도 수백만 광년의 여정을 펼치고 수백만 년의 시간을 넘어서 또 다른 세계의 밤하늘을 비춰. 난 우리의 낙원에도 그런 빛을 뿜어내는 별이 하나 있을 거라고 믿어. 별이 비추는 시간은 영원일 거고 그 별의 이름은 행복일 거야. 아니야, 왜 하나뿐인 건데? 별은 2개, 아니, 밤하늘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아야지. 네 말이 맞아. 나랑 약속해. 약속할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상을 바꿀 수 없어. 분명 그럴 거야. 다시 한번 네 목소리를 들으니 기쁘네. 이 축제 뒤에 숨겨진 최대 수혜자가 된 걸 축하해. 절 놀리려고 전화하신 건가요? 그럴 리가. 그저 이번에도 네가 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란 것뿐이야. 홀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 꿈이 흐르는 암초의 진실을 밝혀내고 미의 기사에게 도움받아 목숨을 건졌잖아. 게다가 네가 개척 친구에게 입수한 그 녹음본은 이 노름판에서 가장 값진 칩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이 모든 걸 얻는 대가로 초석을 잃어버린 건 손해가 막심한 것 같아. 조금 전 다이아몬드님이 너에 관한 회의를 여셨어. 예상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님은 절 강등시킨대요? 아니면 시빈의 스토나트에서 절 퇴출한대요? 모처럼의 기회인데 내기라도 할까?
좋아요. 그럼 전 그분이 절 P46으로 승급시킨다는 쪽에 걸죠. 그래? 넌 뭘 내놓을 거지? 진심이세요? 전 아무것도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이용만 당하기는 싫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재미를 보고 싶은 거라면 처음 만난 그때처럼 제 목숨을 걸죠. 재밌네. 하지만 다이아몬드님의 결정인 만큼 누구도 미리 답을 예측할 수 없겠지. 난 지금 페나코니로 가는 중이야. 남은 일만 마무리되면 함께 피어 포인트로 돌아가서 결전을 치러보자고. 한동안 제가 할 일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그럼 당분간 휴가를 즐겨도 된다는 건가요? 뒷일은 나와 토파즈한테 맡겨. 네가 비취를 가족의 주둔지에 갖다 둔 그 순간 컴퍼니의 계획은 완성됐으니까. 뿌려둔 씨앗이 싹을 틔웠으니 이제 수확할 시간이야. 우선 여기까지 하죠. 손님이 온 것 같군요. 오늘은 놀라운 일이 참 많네? 갤럭시 레인저 겸 수배자가 제 발로 찾아오질 않나. 컴퍼니 함대 코앞에서 컴퍼니 직원을 둘이나 죽이질 않나. 네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알긴 해? 이런 울보 유령 같으니라고. 잠깐 기절시킨 것뿐이니 그런 비오운 방법으로 날 협박하지 말라고. 게다가 네가 착취당한 잉여가치보다 내가 처리한 컴퍼니의 개가 더 많으니 지명 수배령이 영이 몇 개도 붙는데도 상관없어. 하나만 묻지. 허튼 수작 부리면 이 총으로 널 귀여워해줄 테다. 오스왈드 슈나이더는 어디 있지?